프린트 오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79번 봅시다. 779. 두 상품 A, B를 합해가지고 25,000원에 샀어. 그리고 A 상품은 원가의 12%, B 상품은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를 구해라.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에서 이 이익이란 얘기는요, 판매 가격에서 내가 사온 원가를 빼야만 이익이 나옵니다.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만 이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머릿속에 계속 넣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가, 상품 가격, 판매 가격, 정가는요, 아까 작년 그거랑 다르게, 작년 학생수 이런 거랑 다르게 무조건 전체 가격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쉬워요. 이때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A 상품의 원가를 X, B 상품의 원가를 Y라고 할게요. 문제마다 똑같이 푸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식을 바꿔서 푸는 거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 자, 그러면 원가 A의 원가와 B의 원가를 합쳐서 지금 25,000원에 사왔어요. 25,000원에 사왔습니다. 다음에 A 상품은 원가의 12%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원래 100%만 받는 게 딱 그대로인데 12% 이익을 붙였으니까 X 곱하기 100분의 몇? 112. 이렇게 해야 12%의 이익을 붙인 전체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더하기 Y한테는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몇 퍼센트를 받으면 되는 거야? 100%. 120%를 받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20%를 깎아줬다 그럼 몇 퍼센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80%만 받으면 되는 거야. 100에서 20 빼는 거니까. 20%를 깎아줬다 라고 하면 원래 받아야 할 100%에서 20% 깎아주는 거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야? 80%고 곱하기 180 아니 100분의 8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판가격이야. 그래서 팔았대. 그랬더니 이익이 3,800원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 이것도 팔았고 이것도 팔았는데 이익이 나오려면 판가격에서 뭘 빼야 돼? 원가 얼마? 25,000원을 빼야 되는 거야. A 팔고 B 판 거에서 원가를 뺐더니 얼마 나왔대? 3,800원이 나왔더라. 이렇게씩 쓰는 거야. 식이 좀 길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양면에 몇 곱할까요? 100. 100 곱하면 0 두 개만 더 붙이면 되죠? 네. 여기도 0 두 개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럼 112x 더하기 120 y가 250만원에서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3, 8 2, 8, 8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다가 몇 곱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 상품의 원가니까 X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Y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몇 곱해요? 120을 곱합니다. 여기다 120 곱해요. 그러면 25에다가 12 계산하면 300 그리고 0 4개 이렇게. 아니면 그냥 2,500원, 25,000원에다 그냥 120 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할까?
빼자. 그럼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고요. x는 12만 원을 8로 나누는 거랑 똑같으니까 15,000원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A 상품의 원가는 15,000원이에요 라고 쓸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0 잘 붙여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숙제는 781번까지 되겠습니다. 몇 번부터 하면 되죠? 우리가? 753번부터 했었죠. 755번. 5번부터 755번부터 서 781번까지. 포인트 픽까요? 자, 안 푼 친구들은 같이 풀이 보면서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점 P는 A, B 위를 막 움직인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P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때마다 도형이 달라지겠죠. 자, 이때 DPC,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때 BP의 최대 길이가 몇이냐? 그러면 먼저 BP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 나오겠어요? 전 큰 거에서 빼야 돼. 50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삼각형 DPC의 넓이는요, 전체에서, 그죠? 이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전체 삼각형에서 누구 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빼야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기 좀 편하니까. 그럼 전체는 전체, 그러니까 사다리꼴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두 개를 뺄 거야. 이렇게 해서 DPC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100 곱하기 높이 50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고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뺄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70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 친구도 2분의 1 30 50 마이너스 x.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뺀 겁니다. 계산하면요, 2호 2500에서 여기가 계산하면 35x 나오고요. 여기가 15. 그럼 플러스 15니까 몇 나옵니까? 15랑 5랑 곱하면 75. 750 15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다시 식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2500 마이너스 x끼리 계산하면 몇 x?
20x 플러스 750과 똑같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가로 풀어내면 좋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0x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750입니다. 2500이랑 750이랑 만나서 빼지면 몇 나옵니까? 7, 5, 0, 4, 9, 10, 0, 4, 7, 1 플러스 1740 나오네요. 아니네. 1750 나와야 되겠습니다. 1750. 누가? DPC의 넓이가. 그럼 사다리꼴 넓이에 자 DPC의 넓이가 식 다시 한번 쓰자. 누구야? DPC의 넓이가 이거야. 마이너스 20x 플러스 1750. 얘 넓이가 이 DPC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가 아까 몇이었죠? 이게 사다리꼴 넓이죠. 몇? 2500에 2분의 1. 전체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 몇이야? 1250이에요. 2분의 1보다 이상이다. 얘의 넓이가 얘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0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00이고요. x는 20분의 500. 25 나오겠네요. 아, 그래서 x는 가장 커져봤자 몇 가지? 25까지만 커집니다. 최대값이 몇이더라? 25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 문제라 계산이 조금 있습니다. 자, 93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미주와 재영이가 각각 한 잔씩 카드를 꺼낼 건데 큰 수를 뽑은 사람은 5점, 작은 수를 뽑은 사람은 3점을 얻어. 두 사람이 카드를 총 30번을 뽑았으면 재영이가 미주보다 15점 이상 더 얻어야 된다. 그럼 큰 수를 몇 번 이상 뽑냐? 그러면 먼저 자, 재영이가 큰 수를 뽑은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재영이가 큰 수를 뽑으면 이기는 거야. 5점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재영이가 작은 수를 뽑은 횟수는 몇이겠어? 큰 수 아니면 작은 수인 거니까. 총 해서 몇 번 했대? 여기 30번을 뽑았대. 그러니까 큰 수를 x번 뽑았으면 나머지는 작은 수를 뽑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30-x가 되면 돼요. 그럼 재영이가 이렇게 얻었으면요. 다시 미주도 찾아줘야 되겠죠. 미주가 큰 수를 뽑은 횟수는 아까 방금 한 거랑 똑같다, 얘들아. 미주가 큰 수를 뽑았으면 몇 회여야 되겠어? 재영이가 작은 수 뽑은 횟수랑 똑같은 거예요. 재영이가 진 횟수가 미주가 이긴 횟수랑 똑같은 뜻이. 가위가위보 하다. 그러니까 30-x가 되고요. 미주가 작은 수를 뽑은 횟수가 X. 재영이가 큰 수를 뽑은 횟수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x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 거면 그냥 알아서 그냥 너네들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게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재영이가 미주보다 15점 이상 더 얻어야 되니까 먼저 재영이의 점수를 쓰면요. 큰 수 뽑으면 5점 주고요. 작은 수를 뽑으면 3점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재영이가 얻은 점수고요. 미주가 얻은 점수는요. 30-x가 5번 5점씩 주고요. 작은 수가 뽑으면 3점 주니까 3x가 됩니다.
그러면 재영이 점수가 미주 점수보다 몇 점? 15점 더하기 15점 해준 게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재영이가 미주가 얻은 점수보다 15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x입니까? 2x 더하기 90 나오고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2x 150 더하기 15니까 160 이렇게 써져요. 넘기면 4x가 90 넘어가면요 175 x는 4분의 75 이렇게 써요. 그럼 18점 몇몇이야? 이렇게 18점 몇몇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몇 번이 최소 몇 번 이겨야 되는 거야? 19번부터 이겨야 돼요. 18점 몇 번도 나. 번이니까 자연수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19번 이상부터 뽑아야 15점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자, 14번. 왜 이문제가 벌써 그거 아니죠. 이거 94. 왜 이문제가 벌써 자, 보자. A 기계 한 대를 사용하면 10시간이 걸려. 그리고 B 기계 한 대를 사용하면 15시간이 걸려. 이 일을 A, B 기계를 합해서 13대를 사용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할 때 A 기계는 최소 몇 대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1이 나오잖아요. 1. 어떤 일을 한대. 남자랑 여자가 합쳐서 일을 하든 이렇게 기계를 써서 일을 하든 할 때 일의 총량을 무조건 1로 잡습니다. 1이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일의 총량이 몇이다? 1이다. 1. 일의 총량은 1로 잡습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A 기계를 한 대 사용하면 10시간이 걸리니까 A 기계는 1시간에 얼마큼 일을 하는 거야? 10분이. 10시간이 걸려서 1이 되는 거니까요. 10분의 1이 돼야 10시간을 했을 때 딱 1로 바뀌겠죠. 1시간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합니다. B 기계는요. 1시간에 그러면 얼마큼 일을 하는 거예요? 15분에. 15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시간을 해야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B를 합쳐서 13대를 사용하고 1시간 이내에 끝낼 거니까 A 기계가 최소 X대. 그러면 A 기계가 X개 있으면 B 기계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쳐서 13대라고 했으니까 13 빼기 X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1시간에 10분의 1만큼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얘랑 곱한 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한 대당 10분의 1시간이니까. 그래서 10분의 1x 더하기 이 기계는 1시간에 15분의 1씩 일을 하니까 이렇게 곱해줍니다. 10분의 1x 그리고 기계수랑 1시간마다 일할 수 있는 양. 얘가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일을 끝내야 되는 거니까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더한 값이 1 이내가 돼야 된다. 그럼 양변에 30을 곱할게요.
어? 미안.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전체 일보다 더 많이 해버려야 될 거야. 미안해. 1보다 더 많이 해야 1시간 안에 끝나겠죠.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 이렇게 돼야 돼. 1보다 커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 그지? 네. 1보다 많이 해야. 그래서 최소 몇 대부터? 4대부터 필요한 겁니다. A 기계가 최소 4대부터 필요합니다. 4대 이상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의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인당 1,400원인데 택시는요 2km까지는 3,800원이고 2km가 넘어가면 200m당 150원씩 추가된다. 막 말이 막 달리고 있죠. 이런 니네는 아직 모르겠구나. 자, 성인 3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스로 갈아탈 건데 전체 교통비가 2,300원이 이하가 되려면 택시를 타고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막 돈이 5,000원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집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는 없고 버스에 있었으면 당연히 탔겠죠. 5,000원. 그럼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00원까지만 하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5,000원이 딱 되면 내려라 하고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착한 아저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 보자. 3사람이 먼저 택시를 그러면 X킬로미터 탔다고 해볼게요. 자, 택시를 X킬로미터. 얘들아, 근데 택시는 3명이 타도 요금은 개인별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택시가 3명이 탔다고 3명 인분을 받진 않잖아. 그냥 3명이 같은 데서만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택시 요금부터 계산합시다. 그때 걸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눈에 걸리는 게 200m당 150원이 걸립니다. 왜? 딱 200m마다 150원씩 올라가는데 내가 딱 200m 끊어서 내립니까? 아니잖아. 막 130m까지만 갔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13m만 갔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00m당 150원을 그러면 1m당은 얼마야? 라고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요금을. 그러면 1m당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200분의 150 미터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200을 양변에 200을 그럼 1로 바뀌겠죠. 아니면 비율 써도 돼요. 200일 때 150원이면 1m일 때는 얼마야? 이렇게 비율로 쓰면 식이 좀 더 눈에 띄겠죠. 물음표는 200분의 150이야 4분의 3원이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돈이 4분의 3원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 써야겠다. 4분의 3원이다. 그럼 이제 미터당 요금도 나왔습니다. 4분의 3원이에요. 자, 그럼 X킬로미터를 갔으니까 택시 요금부터 정리할게요. 자, 택시 요금은요. 기본 요금 얼마에다가 3,800원에다가 그냥 3,800원만 내면 지금 2km는 간 거죠. 그죠? 그러면 미터당 4분의 3원씩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간 거리가 얼마야? 내가 간 거리가 X에서 얼마 빼줘야 돼요? 아니지. 2kg를 빼줘야죠. 3,800원으로 2kg는 계산해버렸으니까요. 이제 할증 붙는 요금을 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기다는
곱하기 몇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4분의 3? 150? 왜 그러냐면 봐봐. 킬로미터랑 그렇지. 지금 단위가 다 몇이야? 킬로미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1m당 4분의 3원이라고 해놨잖아. 네. 그럼 이것도 범위를 한 번 더 바꿔줘야 돼. 1km당은 그럼 얼마야? 야, 1m가 1km가 되려면 몇이 돼야지? 1000 해야지. 1000m가 1km. 그럼 여기다도 1000 곱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500 곱하면 1000m죠. 그럼 여기다도 5 곱하면 얼마야? 700? 50원. 아, 얘는 1km당 750원으로 가네요. 이게 지금 Xkm니까요. 여기다가 750원을 곱해줘. 이게 택시 요금입니다. Xkm까지 갔을 때. 그리고 버스 요금은요? 얘는 이제 인당 계산해야 되겠지. 인당 1,400원이래. 거리 상관없이. 그럼 3명이 탔으니까 얼마야? 버스 요금은 인당 받으니까 4,200원이에요. 얘네 둘이를 더한 값 더해볼까요? 8,000원 플러스 750x 마이너스 1,500. 그럼 다시 계산하면 750x 플러스 6,500. 얘가 택시 요금하고 버스 요금하고 합친 가격입니다. 얘가 23,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 교통비가. 그러면 750x는 6500005 12,500원입니까? 계산하면 이거 6,500원 빼면요. 그럼 x는 750분의 12,500 양변을 75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럼 0 하나 0 하나 떼고요. 양변을 그냥 5로 할게요. 먼저 15분의 240 250이네. 다시 5로 갖고 나면 3분의 50 이렇게 나옵니까? 됐어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아, 16,500원. 미안. 대단한데? 750분의 16,500. 미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15분의 이렇게 생기고요. 5로 약분하면 다시 3분의 66 생기고요. 22. 아, 이렇게 나와요. 딱 떨어지네. 계산하니까. 그래서 최대 몇 킬로까지는 22km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금까지 저렇게 200m당은 1m 이런 걸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그럼 1km는 얼마인지도 찾아내야 됩니다. 다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학교 시험 같은 것도 대비가 되니까요. 자, 96. 희진이는 생일을 맞아가지고 친구들과 뷔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요금은 16,000원이고 다음까지 할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희진을 포함해 몇 명 이상이어야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제휴카드가 더 어때야 돼? 유리해야 되니까. 싸야 돼. 그럼 전체 이용 금액의 20% 할인이니까 먼저 몇 명 이상 X명이 간다고 해봅시다. 희진이를 포함해서 X명이 이 뷔페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제휴카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6,000
x 곱하기 20% 할인이니까. 옳지. 20% 깎아줬으니까 80%만 내면 돼요. 이게 제휴카드 할인이고. 생일 이벤트는 생일인 사람 포함해서 3인까지는 50%를 할인해준다. 그럼 3인이 얼마입니까? 원래 48,000원에 50% 할인이니까 반 가격인 거죠. 2분의 1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돈 다 내야 돼요. 몇 명 갔어요? X명. 그럼 X명에서 3명까지는 이렇게 반값 할인 받았으니까 X 빼기 3명은 얼마 내야 돼요? 16,000원 그대로 공짜로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생일 이벤트예요. 그럼 누가 더 싸야 돼? 제휴카드 할인이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좀 복잡하니까 같이 할게요. 자, 약분. 여기는 할 게 없네요. 그러면 8 곱하면 6, 8에 48, 4. 12,800X가 작다. 2, 4, 하나, 둘, 셋, 플러스 12,000X 마이너스 3, 8,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럼 16,000X 넘어가면 몇 나와요? 2, 5, 마이너스 3,200X가 되고요. 이 친구가 넘어온 거야, 얘들아. 2, 4 빼니까 마이너스 다시 24,000이 이렇게. 그럼 또 0 2개 날리고 0 2개 날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30으로 나눌 거니까 주댕이가 돌아가면서 32분의 242로 이렇게 써지겠다. 그러면 4로 약분하면 4, 8, 4로 4, 60, 또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15. 그래서 2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5명인 거죠. 그럼 몇 명부터? 8명부터는 제휴카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싸더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네요. 자, 속력이 일정한 유람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0분, 강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20분, 전체 이동 거리가 12km 이하이고 강물의 속력은 분속으로 30m일 때 유람선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냐? 얘들아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지. 아까 우리 교무실에서 막 선생님들이 이거 이해를 못한다고 막 해가지고 되게 답답해 하시던데.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나 걸어갈 때 맞바람을 받으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바람을 받으면 더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만약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요. 배가 이렇게 갈 때는 내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어때져야 돼? 더해져서 내려가는 거야. 왜냐면 니네도 자전거 탈 때 똑같이 굴리는데 뒤에서 바람 불면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강물 내용은.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걸리적거리는 거 시원해주고 갑시다. 분 30분, 20분 분속 나와 있는데 이 자식이 걸리는 거죠. 12km. 뭘로 바꿔줘야 돼? 미터로 바꿔줘야 돼. 분속 얘기하고 있고, 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12km를 12에 하나, 둘, 셋. 12,000m로 바꿔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맞춰주면 돼. 왜? 분을 시로 맞추고 분속을 시속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째만 딱 바꿔주는 게 좋잖아. 자, 그러면 유람선의 속력을
x라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 유람선의 속력 찾는 거니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야, 그지? 그러면 유람선의 속력이고 강물의 속력이 30이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부터 써놓자. 니네는 아니지만. 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러면 유람선의 속력 몇에서 우리가 설정한 x에서 강물의 속력 몇을 30을 빼준 게 이게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입니다. 그러면 따라 내려올 때 속력은 몇이겠어? 강물 따라서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 몇이랑 x랑 강물의 속력 몇이랑 30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갈 거슬러서 올라간 거리는 어떻게 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x-30과 그때 걸린 시간 30 분속이니까 그냥 30 곱해보면 30분 이렇게. 또 그러면 따라 내려간 강물 따라서 내려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x 플러스 30에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총 배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게 총. 그럼 계산 얘네들이 더하면요 30x 20x니까 50x 마이너스 900이랑 플러스 600이니까 마이너스 300 나와요.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이게 총 배가 움직인 거리예요. 얘가 얼마큼 움직여야 돼? 12,000 이하로 움직여야 됩니다. 유람선 전체 이동거리가 12km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0x가 12,300이고요. 0, 0 갖다 떼고 5로 나누고 주댕이는 안 들어가니까 2, 4, 6 이렇게 되겠네요. 5로 나누면 그래서 분속 몇 미터 이하여야 돼? 246m 이하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금 숙제 하시고요. 요거 지금 안 풀어져 있거나 틀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오답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